이륜홍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7월 셋째 주 KBL 룸엠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국가대표 팀과 4개 팀 했고요. 2부에서 6개 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제 담원 KT님이 작정현이 다음 국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뭐 지난주 이정현 얘기도 좀 데이원 얘기할 때 하긴 했는데 저는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사실 잠재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컵은 사실 최정예 이제 구성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운영하기는 좀 힘든 무대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리고 24인에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지만은 아마 다음 어떤 대표팀부터는 이 선수가 예비 명단에도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테스트 해볼 만한 자원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네. 단 데이원에서 일단 외곽 에이스로서 입증을 해야죠.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잠재력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좋은 센스, 뭐 슈팅 능력 그리고 승부처에서 어떤 대담함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에이스로서 입증이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올 시즌 그 입증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쿠키미니님이 이제 송교창 선수 잘할 거라 믿습니다. 3번으로 성장하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 송교창 어떤 3번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 주셨어요. 아니 3번으로 이미 입증이 된 선수를 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좀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의견이 좀 이제 반반으로 나뉘었는데 일단 국가대표에서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규리그에서 3번을 본 적이 있었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송교창의 3번을 봤을 때 어떤 기복이 좀 심했어요. 그런 이제 그런 경기력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쉽게 이제 외곽에서 좀 돌파당하는 모습. 물론 이제 4번을 보다가 3번을 보게 되니까 그게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순간적으로. 어제 3번을 보다 어제 4번을 보다 오늘 3번을 본다 이렇게 되면 그런 혼란함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한 것이지 제가 뭐 송교창 선수에 대해서 뭐 3번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대신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고쳐야 된다. 그래야 완벽한 에이스로서 어떤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대표팀에서 지금 일단 조별 예선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퐁티바레님이 알바노와 두경민의 볼술 시간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두경민과 버튼이 정말 잘 공존해서 정규리그 1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오히려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딥의 관건이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버튼과 두경민의 사례는 성공적이면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때도 약간 어떤 볼 소유 이슈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좀 재밌게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알바노와 이제 버튼은 다르죠. 버튼은 그때 당시 굉장히 압도적이었던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당시에 사실 두경민 짐 싸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해서 말씀을 갖다 좀 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는 뭐 이제 두경민 선수 잘 이렇게 성숙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그렇죠. 않는데 그때 당시 좀 그랬었고. 그래서 볼 소유에 대한 부분, 둘 다 온볼러 성향이 이제 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볼 배분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외국 선수 코치의 네.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시계형이 이제 나갔어. 그렇죠. 네. 네. 시계 이제 코치가 거의 한 3년 정도 계셨는데 이제 나가셨고 이번에 이제 버넌 맥클린. 예, 지지난 시즌에 현대모비스 때 있던 버넌 맥클린이 외국인 코치로 왔습니다. 그래서 뭐 KBL에서는 뭐 오리온, LG, 현대모비스에서 활약해서 다들 뭐 익숙하신 이름일 거고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이제 어떤 조동현 감독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코칭 스태프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 코치 쪽에도 어떤 새로운 좀 이제 어떤 변화를 좀 주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라 클라크 시계형 대신에 외국인 코치의 버넌 맥클린 코치가 영입했는데 뭐 버넌 맥클린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선수로 뛰면서 굉장히 성실했고 그렇죠.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맥클린의 어떤 이제 강점 중에 하나가 그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지 그런 성실한 어떤 생활 태도 그리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멘탈 이런 부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코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치가 이제 그런 성향일 때 사실은 이제 외국 선수 중에 좀 흥분을 잘하는 성향이라든지 좀 아무래도 타지에서 혼자 이제 거의 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독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외국인 코치들이 그런 걸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뭐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왜 이렇게 이제 외국인 코치를 계속 보유하려고 하느냐를 봤을 때 네. 국내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빅맨들과의 1대1 훈련에서 그 뭐 1대1 훈련의 스킬 훈련에 도움이 좀 많이 되죠. 함지훈 선수는 뭐 이제
스킬적으로는 거의 뭐 완성된 그런 선수이긴 하지만 장재석은 여기서 이제 개발해야 될 어떤 그렇죠. 그런 여지들이 있고 그래서 장재석 같은 경우에도 아이라 클라크 코치가 많이 도움이 됐다 많이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부분이니까 외국인 코치가 좀 필요하고 또 버너 맥클린의 어떤 장점이라고 그러면 지금 오리온 시절 1728 시절에는 거의 최상급 외국인 선수였다가 LG 시절에는 좀 이제 부진했었고 현대모비스 오면서 2옵션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션농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버너 맥클린이 굉장히 좀 헌신적인 모습들 갖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구에 대한 리스펙이 있는 그런 코치고 그 최상에서 뭐 밑에 이제 그 바닥까지 다 해본 그런 이제 코치이기 때문에 코치로서는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버너 맥컬린 같은 경우 NBA 이제 드래프트 돼서 이제 어떤 네. 그런 경력도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장재석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사로도 나왔고 저희가 뭐 언급을 한 적도 있지만 이 선수는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한 선수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사실 미국 갔다가 대표팀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 맞습니다. 정도로 이제 미국 가서 어떤 다른 현지 트레이너와 훈련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서 몸 상태도 또 끌어올리고 그래서 이번 대표팀에서 경기력이 또 좋아진 부분도 또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선수들의 어떤 육성적인 부분에서 맥클린 코치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현대모비스는 장재석에게 이번 연봉을 동결을 시켰고, 그렇죠. 이거는 결국에는 우린 여전히 기대치가 높다는 어떤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 장재석이 노력을 많이 해요. 이 선수가. 맞아요. 사실 예. 말할 때도 되게 웃기는 선수인데 네, 네.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사실 잠재력이 높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슈팅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러니까 공격에서 어떤 옵션이 좀 한정적이고 근데 조금씩 자신의 어떤 수비적인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골 밑에 어떤 지배력 이게 늘어가는 게 조금씩 보여요. 뭐 작년에 그렇죠. 이제 불의의 사고 때문에 좀 그랬다 치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팀에서 지금 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블록슛도 굉장히 많이 성공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외국인 코치의 어떤 도움이 역할 이제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GC 사실 뭐 저희가 SK도 이제 뭐 외국 선수 2명이 모두 잔류한 팀이라고 하는데 KG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펠맨 멀로가 모두 잔류했는데 이제 스펠맨 같은 경우는 지난해 계약할 때와는 약간 이제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센티브 비중을 좀 늘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펠맨이 어떤 잔류를 택했던 이유는 어떤 명예 회복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지난해 그 챔프전에서의 기억이 진짜 좀 강하게 남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이 선수가 진짜 각성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 이렇게 보면 뭐 아직 이제 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외국인 선수였던 수준이 하향 평준화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밀원이가 SK에서 우승을 이끌었지만 사실 자밀원이를 잡아먹는 선수가 오마리 스펠맨이었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 선수가 각성을 만약에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선수는 되게 좀 무서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기본적 역량이 진짜 높은 선수, 레벨이 높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오마리 스펠맨이 아주 그 어떤 호축한 몸으로 따본다. 저는 오마리 네. 동력 2년 연속 오마리 동력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마리 동역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거잖아요. 가스공사 KGC의 어떤 시즌 초반 맞대결 1라운드 첫 맞대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보고 경악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스펠맨은 진짜 림 프로텍팅부터 어떤 3점 생산 그러니까 진짜 그 KGC 구단 내부에서 말하는 그 나르는 냉장고 그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예전에 그 케빈 가넷이 국제 무대 아마 그 선수가 신예였을 거예요. 국제 무대인가 올림픽인가 나가가지고 두 차례 연속으로 이제 블록슛 찍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 그걸 보고 이 선수 완전 괴물이다. 그런데 이제 NBA 뭐 최고의 이제 파포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충격을 좀 받았었어요. 사실 지난 시즌 그 초반 가스공사전. 근데 결국 이제 멘탈이 살짝 늘려서 그랬는데 이 멘탈만 잡게 되면 스펠맨 되게 무서운 선수입니다. 네. 무서운 선수고 슈팅 능력 굉장히 좋은데 이 슈팅에 대한 어떤 날개를 달아줄 그런 모터, 네. 신형 모터가 바로 인삼 모터. 네, 그렇죠. 조성민 코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KGC가 11일에 BC 훈련 소집됐는데 새로 이제 합류한 최승태 코치와 조성민 코치가 이제 또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달라요. 최승태 코치님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전력 분석이고 조성민 코치님은 이제 어떤 슈팅 포인트 강자를 이제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사실 우리 김상직 감독도 이동 미사일이었거든요. 이동 미사일. 그쵸. 선수의 별명이. 그러니까 슈팅 다 한가닥 하신 분들이 지금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김상희 감독님이 이제 지도자로서 추구하는 농구도 거기에 좀 어떤 미사일 농구, 인삼을 박아놓은 앞에 모션 오펜스를 통한 미사일 슛. 그렇죠. 인삼 미사일 이제 농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지론이 슛 확률을 높여줘야
농구하게 표현해지고 선수들의 슛 연습을 이번에도 강조할 계획이다. 조성민 코치에게도 이 부분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왜 전성현의 공백을 메워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변준영과 오마니 스펠맨 거기에 문성건이 조금 더 이제 역할을 해주는 거 뭐 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펠맨이 얼마나 좋은 슈팅 효율을 가지고 가느냐, 변준영이 그런 슈팅 같은 안정감을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 인삼 모터 조성민 그렇죠. 코치가 역할을 좀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인상공사가 그 김승희 감독 체제에서 3점 시도가 가장 좀 과감한 팀이었어요. 네. 그래서 3점 시도 사실 지난 시즌 저희가 뭐 한국가스공사, 양궁농구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뭐 인상공사가 더 많은 그러니까 인상공사 거의 역대급 수준의 어떤 3점 과감한 시도를 하는 팀이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멤버들을 보면은 이 구성으로 3점 농구를 한다고 약간 그런 의아함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 슈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성현 정도고 나머지는 3점에 그렇게 강점 있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양희종이라든지 뭐 지금 남아 있는 뭐 문성곤, 변준영 이런 선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좋은 농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슈팅 코칭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선수들의 어떤 슈팅력이 늘어났을 때 기성희 감독이 어떤 원하시는 어떤 모션 오펜스가 조금 더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성민 코치의 이 레슨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조성민 코치 같은 어떤 전문 슈터 같은 노하우들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제 슛 폼 교정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 상대가 이렇게 팔을 뻗고 앞에서 이제 막고 있을 때의 어떤 이제 그 어떤 컨테스트 상황에서 어떤 슈팅을 던지는 요령이라든지 팔을 올리는 동작 그리고 스텝의 어떤 예를 들어 조성원 전 감독님 같은 뭐 캥거루 슈터셨지만 별명이 그때 스텝을 약간 엇박으로 놓으시면서 그렇죠.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 스텝, 팔 동작 이런 데 다 디테일이 다 있거든요. 이런 네. 전문 슈터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변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선수가 미드레인지 게임이나 어떤 이제 3점 라인에서 어떤 슈팅이 어느 정도 장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이 정도에 머물 수도 있는 선수예요. 네. 저는 변준영 선수가 스텝백을 좀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좋은데 스텝백에 대한 관심을 미드레인지 쪽으로 지분을 한 50%만 옮겨주면 저는 변준영 선수 연봉이 적어도 1, 2억은 오르지 않을까. 적어도 1, 2억 오른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드레인지 게임만 제가 볼 때 변준영 선수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선수 진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뭐 내부적인 부분은 제가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이제 경기 하는 걸로만 보면 외곽에서 스텝백 근데 미드레인지 정작 중요한 거 그거는 조금 소홀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김사영 선수도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한 4, 5년 전부터 미드레인지 게임의 뭐 중요성 얘기를 하고 이대성 선수도 지난 시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대표팀에서도 슈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슛을 갖다 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이제 슈팅의 어떤 그 이대성은 그런 메리트가 있고 변준영도 그런 부분은 잘 갖춰져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좀 그렇다라는 부분이 있고 조성민 코치 같은 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선수가 타고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력으로. 그렇죠. 네.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는 타고난 어떤 운동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고 정말 꾸준함과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극상 어떤 그런 효율을 갖다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조성민 코치 좀 비슷한데 물론 이제 전찬진 감독이 효율적인 어떤 지도법도 있었었고 이 선수 조성민 선수 가장 큰 약점 뭐냐 발이 느려요. 근데 그래서 스크린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의 어떤 타이밍을 어떻게 뺐는지에 대한 노하우는 지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전수해주고 또는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언제 슈팅을 던졌을 때 슈팅 효율이라든가 밸런스 가장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그 조언을 갖다 해줄 수 있는 적격인 어떤 코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데이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원 같은 경우 이제 외국 선수 2명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네, 로슨과 사이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데이비드 사이먼 비운의 득점왕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KBL이 이제 그때 저희가 뭐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신장 제한 제도로 인해서 2m가 넘어버려서 리그를 떠나버린 비운의 득점. 그때 뭐 해외에서도 좀 거의 토픽감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좀 비속어 쓰면 쪽팔렸어요. 쪽팔리는 일이었어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운의 득점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이 선수의 뭐 개인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KBL 무대에서 보여줬던. 다만 이제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정말 많아요. 네, 나이가 정말 많아서 어떤 모습일지 봐야 되고 사실 그래서 어떤 2옵션으로 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1옵션은 로슨 이 오게 됩니다. 네. 원래 B리그 이제 교토에서 뛰었었죠. 이 선수가 교토에서 뛰다가 이제 KGC 쪽으로 오려고 했었는데 뭐 교토가 2년 계약을 해가지고 입도 선멸을 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이제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빅맨치고는 최상급 슈팅 능력 그리고 BQ가 굉장히 좋다. 그렇죠. 그리고 몸싸움도 된다. 아는 건데 근데 이제 좀 이제 운동 능력이 좀 떨어졌어요. 뭐 트랜지션 게임도 살짝 좀 느리고 뭐 이런 부분 이제 김승희 감독 잘 알고 있고 그래서 1옵션이 디디 로슨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선수는 사실 오리온 시절에 득점 능력만큼은 저는 리그 탑이라고 봤어요. 맞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거기다 이제 기동성까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거의 뭐 한 4번에서 3.5번까지 사실 마음 먹으면 볼 수 있는 자원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디드링요슨 영입이 이제 결정되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승희 감독 인상공사 시절부터 예를 들어서 맥컬러라든지 이런 이제 보면은 과감하게 이제 조금 이제 말라도 스피드와 어떤 에너지 레벨 그리고 개인 능력을 좀 보유한 선수를 좀 1옵션으로 과감하게 선택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슨도 그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맥컬러와 디테일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체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슷하고 어쨌든 이 선수는 스피드가 되기 때문에 기수인 감독이 원하는 그런 압박이나 어떤 해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사실 강효준 감독님이 계실 때 그때 문제점은 이제 어떤 상대 빅맨과 매치업이 됐을 때 버티는 수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였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사실 그대로 올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우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과감한 어떤 트랩 수비라든지 어떤 더블팀 이런 것들 통해서 메우려고 할 텐데 이거 되게 잘 그것만 잘 어떤 해소를 하면은 이 선수의 개인 역량이 이미 검증이 KBL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기대를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승희 감독이 예전에 이제 내외각을 오가는 그런 이제 그 스몰 포워드형 외국인 선수를 1옵션으로 손을 많이 했는데 둘 다 실패했죠. 첫 번째는 286 컴퓨터. 네, 맥킨토시. 맥킨토시 586인 줄 알았는데 286이었다. 맥킨토시. 네, 네. 네. 두 번째는 맥컬러였는데 맥컬러 아주 강력한 득점 원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만 이게 양날의 검이었구나. 그렇죠. 근데 잘 쓰질 못했어요. 그때. 근데 이 두 선수하고 디드로스는 다른 건 뭐냐면 농구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달라요. 맞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그래서 데이원이 굉장히 좀 잘 뽑았다라고 보는 게 로슨하고 사이먼이 농구를 다 알고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정현도 BQ가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전성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렇게 그 코어가 다 어떻게 보면 농구를 좀 알고 하고 승부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흐름을 자기 편을 끌고 오는지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 이게 좀 무서워요. 그게 김승희 감독도 이 부분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김승희 감독 특유의 어떤 트랩 수비라든가 이런 조직력을 입혀놓으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BQ종 외국 선수의 강점은 역시 국내 선수와 조화가 되게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피지컬을 앞세운 외국 선수도 무섭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예를 들어 BQ가 좀 떨어지거나 네. 어떤 전술 이해도가 떨어졌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선수 합이 안 맞는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생기는데 특히 네. 또 수비에서 오히려 다른 국내 선수들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방금 얘기했던 맥컬러가 사실 좀 대표적인 좀 네. 예라고 볼 수 있고 말씀하신 로슨 같은 진짜 똑똑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진짜 말씀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BQ가 좋기 때문에 박진철 같은 경우에도 수비형 빅맨으로서 잘 쓸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단순하게 해도 되죠. 그렇죠. 예. 박진철이 이제 롤만 주어지면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 역할은 잘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파워가 좋고 운동력 좋은 선수니까. 그래서 수비, 블록슛, 리바운드 그리고 외곽에서 해지 앤 백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걸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건 데이비드 사이먼이나 로슨이 들어갔을 때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원 자산운용이 지금 외국인 선수를 잘 뽑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 선수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옵션은 제가 볼 때는 내외각이 가능한 옵션인데 결정이 한 6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마 공식 발표가 날 수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100%는 아니니까요. 근데 내외각이 가능한 옵션으로 이제 뽑았고 근데 그렇다면 1옵션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면서 정통 5번에 가까운 그런 선수 한 2-3명으로 지금 윤곽이 좀 좁혀졌고 이제 뭐 아이자 힉스보다는 수비력이 좋겠습니까? 많은 아이자 힉스가 워낙 좋았으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힉스보다 공격력은 조금 더 좋고 수비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기동성을 갖춘 그런 1옵션을 갖다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최근 소식. 네. 그래서 삼성이 조만간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늦어도 다음 주 정도 되면 1, 2옵션 외국인 선수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저희가 또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이 최근에 이제 비시즌 어떤 훈련량이 정말 맹렬합니다. 네네네. 맹렬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4타임 훈련. 네. 사실 프로에서 보기 흔한 광경은 아니에요. 예. 아주 옛날에 예. 모비스 고등학교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유작 감독 네. 있을 때가 아니라 최양 감독 있을 때. 아, 최양 감독 있을 때. 아주 네. 옛날이죠. 와, 정말 옛날이네요. 네. 한 20년 됐나요? 네, 정말 20년 됐습니다. 네. 네, 모비스 고등학교라고 하도 연습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네. 그런 이슈들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삼성 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4타임인데 네. 그러니까 네. 아침에 일찍 운동하고 네. 또 오전 운동 따로 있고 네. 오후 운동하고 또 야간까지. 보통 이제 그렇죠. 팀들이 보면 오후랑 야간을 하고 오전에 좀 이제 웨이트나 뭐 이제 네. 다른 훈련들을 하거든요. 네. 4타임은 정말 3타임은 좀 있어요. 팀들 중에 네. 하는 팀들이 4타임은 정말 많습니다. 네. 전 제가 꼰대여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기본 한 3타임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담이고. 근데 이게 삼성은 일단 코칭 스태프 주도는 오전 오후 2타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자율훈련. 늘 이제 빙자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빙자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좀 네.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실력이 부족하니까. 실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삼성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훈련 방법에서 어떤 정답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팀에 맞게끔 훈련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본권은 다 보장을 갖다 해준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죠. 그 마지노선을 넘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프로라면 성적을 내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만약에 지난 시즌에 좀 문제가 있었었고 또는 지금 선수 구성이 좋지가 않아서 실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때까지는 조금 더 자율적으로 했었고 그게 어쨌든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바꾸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이미 뭐 성적이 잘 나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바꾸는 건 조금 무리한 시도 일 수 있겠지만은 네. 지금 이런 이제 변화의 이유나 타이밍 같은 사실 선수들도 납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왜 예.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상민 감독 있을 때 정말 잘해야 된다 삼성 선수들은. 왜 이상민 감독은 정말 자율적으로 이제 프로로서 어떤 존중을 갖다 해준 그런 상태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책임을 가지고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암흑기가 도래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선수들에게 했었거든요. 암흑기죠. 선수들에게. 그렇죠. 암흑기가 훈련량의 도래할 암흑기. 것이다. 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암흑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이 부족한 어떤 전력이라든가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부족한 걸 보충하고 나서 이제 좀 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비시즌 때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 NBA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대부분의 선수들이 물론 뭐 놀 때는 놀지만 기본적으로 체육관에서 놀아요. 맞아요. 네. 네. 거의 뭐 그냥 데이인 데이 아웃이라고 하죠. 그냥 아침 뜰 때 들어가서 밤에 네. 해 다 지고 그냥 자정 가까이 돼서 들어가죠. 예, 거기 그게 취미고 그게 일이고 생활이에요. 그래서, 생활이고 그 친구 또 만나가지고 뭐 농구 이게 튀기면서 뭐 농담도 하고 게임 한번 하고 해서 게임 하고 내가 부족한 게 뭐지 그래서 뭐 웨이트도 좀 하고 이런 식인 거 그게 일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무슨 드리리그. 네. 드리리그 가가지고 훈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컨디션 유지나 어떤 이제 기량 향상을 위해서는 뭐 길거리 농구 리그나 이런 이제 과감한 이제 그런 부분도 다 참여를 하고 정말 훈련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침 하고 싶었던 말이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삼성 선수들이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고 저는 조금 더 뭐랄까 이게 우리가 이건 나의 어떤 레벨을 끌어올릴 기회다. 약간 좀 끌려가지 말고 이런 변화를 그냥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좀 더 네. 가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난 너무 동의를 하고 좀 더 가감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내가 꼰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저는 그런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NBA를 이렇게 보면 NBA가 왜 최고의 리그인가? 뭐 NBA 만능주의가 아니고 거기는 매 시즌마다 기량이 발전된 선수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토니 파커 같은 경우엔 슛이 좋지 않았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거리 슛을 공을 메워서 나와요. 센터들 같은 경우에 석점슛을 장착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비시즌 때 뭘 했겠어요? 네. 뭘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KBL에서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봤는데
20년 동안 봤는데 그런 극적인 변화를 이룬 선수가 정말 5손가락 안에 꼽혀요. 예. 정말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 비즈니스 때 뭘 했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는 프로라고는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를 다 못 하겠는데 물론 모든 선수들도 그런 것도 아니고 케이스 백 케이스 다 다릅니다. 근데 경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노력을 많이 안 해요. 예.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리그가 발전이 안 되는 기본적인 원인은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선수의 어떤 풀이 적다, 뭐 아마에서 좀 뭐 잘못 배워서 뭐 기본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비시즌 때 그럼 제대로 훈련하는 선수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건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처음에 김영기 총재가 뭐 이제 기숙사 폐지하고 프로로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정을 하면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훈련 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조절을 해야 되는 거 60일 금지기가 뭐 지키는 건 맞는데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또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있어요. 맞아요. 네. 논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그건 프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좀 이게 밸런스 있는 그런 행정 정책 그리고 어떤 그 선수들도 자신들의 어떤 인권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겠지만 프로로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삼성 선수들이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의지 통해서 발전을 좀 많이 해서 또 이제 저희 이번 시즌 공식 응원팀 아니겠습니까? 삼성. 그렇죠. 예, 삼성은 좀 해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삼성 화이팅. 그래 여자농구 하나원 큐, 네. 남자농구 삼성은 네. 이제 1위농구 공식 응원팀입니다. 좋습니다.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시청자들께 이미 약간 선포하신 건가요? 선포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예. 뭐라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봐줘요 삼성은.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DB 같은 경우도 지금 2옵션은 확정이 됐고 1옵션은 고민 중입니다. 2옵션은 이제 지난 시즌에 뛰었던 레나드 프리먼이 왔죠. 네, 사실 이 선수는 부상 이전과 부상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선수죠. 사실 컵대회나 시즌 전반기 보면은 이 옵션 중에서는 이 정도면 최고다 였는데 부상 이후에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존재감이 갑자기 확 사라졌던 자원인데 어쨌든 이 선수가 부상 이전에 좋은 경기를 보여준다면은 이 옵션으로서는 이만큼 안정적인 선수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나드 프리먼은 이 옵션 중에는 최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잘 선택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1옵션이 지금 문제죠. 1옵션이 문제인데 지금 썸머 리그가 지금 녹화일이 18일.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오늘 결승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팀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은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DB가 가장 늦게 있다가 들어왔다. 물론 이제 그걸 체크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계속적으로 이제 관찰을 좀 하고 지금 1옵션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유력한 빅맨들이 있는데 확 꽂히는 빅맨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방향은 수비가 좋은 정통 빅맨은 아니고 기동력 있는 빅맨을 갖다 선호를 하고 있다. 삼성과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저는 이번에 아시아컵 보면서 저는 사실 강상재 3번론에서 의심이 여전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최근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원 감독님 바라는 방향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강상재 장신 3번 쓰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보여준 걸 보면 아직은 좀 그렇게까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갈 정도인가라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최근 이 아시아컵 경기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할만하다. 이상원 감독님이 괜히 그러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강상재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 장신 3번 시도가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강상재가 이 정도로 이제 3번에 조금씩 적응이 되고 김종규가 만약에 그대로 이제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그래도 사실 이 선수가 이제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 요소를 줄여준다. 본인이 최근에 아시아톱을 줄여준다면은 외국 선수만 굳건하게 있으면은 이 팀은 포드라인이 우려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상재가 좀 독한 부분이 있는데 고려대 시절에 이종현하고 강상재 이렇게 같이 뛰었을 때 고대가 거의 무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종현은 무조건 넘사벽 1순위였고 강상재가 이제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강상재가 사실은 고대 초창기만 해도 그렇게 돋보이는 선수는 아니었다가 2학년 때나 3학년 때 슈팅 기술 장착하면서 빅맨 중에 저런 슈팅 기술을 가진 선수가 없더라도 그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신인 드래프트에 뽑혔는데 그러면서
고대 3학년 때 그랬고 4학년 때인가 좀 뭘까 정체기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선수가 더 발전해야 되는데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 선수인데 저렇게 확 변화한 선수 왜 안 발전하지? 그래서 강상대 직접 물어봤죠. 그래서 아니 3학년 때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4학년 때 좀 안 좋았던 것 같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놀았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솔직하네요. 네, 네. 놀지 마요. 네,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놀 겁니다. 뭐 이러는데 네. 지금 보면 상무에서도 지금 보통 이제 가스공사에서 3.5번, 4번 이렇게 스트레치랑 빅민을 뛰었잖아요. 그래서 상무에서 살을 쭉 빼면서 DB로 와가지고 뭔가 자기의 또 다른 어떤 그 3단 변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고 몸 상태라든가 아니면 노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DB가 강상재가 3번을 쓰지 않으면 엉켜버린다. 맞아요. 네. 이 선수를 사실 김종규 빼고 볼 수 있는 너무 아까운 선수고 그건 안 되는 거고 3번을 무조건 써야 되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옵션이 과연 이제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트레이션이 되는 어떤 스피드 좋은 5번이 왔을 때는 DB에 뭔가 영향사실 가드지는 이제 알바노와 두경민을 꽉 채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1옵션이 지금 DB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조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좋습니다.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같은 경우는 연습 경기 굉장히 일찍 시작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천에서 올라와서 운동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LG가 네. 그때도 이제 대학팀들이랑 일찌감치 좀 연습 경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또 이제 강원도 쪽으로 이제 전지훈련을 가는데 뭐 이제 거기서도 좀 운동하면서 연습 경기를 과감하게 좀 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조상현 감독이 만만한 감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랄까 이제 국가대표에서는 감독을 했지만 이제 프로에서는 첫 감독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LG가 전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김준일 선수도 지금 개막전에 올지 않을지 모르고 뭐 본인은 이제 맞춰 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맞추느니 차라리 시간을 들여서 100% 컨디션으로 오는 게 낫다. 지금 조상현 감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어떤 부분이냐면 티는 내지 않지만 살짝 급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 7일 날 팀 훈련 시작을 했는데 3주간 체력 훈련 기본기 전술 훈련을 했죠. 네. 마치고 나서 바로 연습 경기를 합니다. 연습 경기를 하는 그 연습 경기 굉장히 일찍이에요. 맞아요. 정말 이른 거죠. 네. 그래서 타팀 감독이 벌써 LG가 연습 경기를 한다고? 몸이 만들어졌나? 뭐 이럴 정도로 이제 일찍인데 그 이유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조상현 감독이 좋은 게 뭐냐면 본인이 보고 판단을 해요. 그 선수를. 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관이나 이재도 그 이관이가 30분 이상 뛰었고 이재도 30분 이상 뛰었고 마레이 30분 이상 뛰었고 이승우 30분 정도 뛰었고 그러니까 로테이션의 어떤 멤버들이 많잖아요. 이 선수를 갖다 키우기 위해서는 조상현 감독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이 가장 좋은 연습이다. 특히 어린 선수들한테는 뭐 그렇죠. 이강진이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있잖아요. 좋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 이제 키우기 위해서 아마 연습 경기를 좀 일찍 지금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힌트가 있는 게 LG가 작년 이제 조성훈 감독 체제에서는 주전 의료가 심했다면 조상현 감독은 로테이션 폭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가면서 트랜지션 그리고 주전 어떤 경쟁력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팀 컬러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죠. 네,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특히 대학 팀들과의 연습 경기는 정말 어린 선수들이 조금 자신감 가지고 정말 실전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사실 프로팀 대 프로팀은 어느 순간부터는 외국 선수 합류하고 이러면은 조금 이제 물론 이제 그래도 연습 경기니까 뭐 이제 그 목적은 그쪽에 있지만은 약간은 이제 좀 1군 멤버들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네. 사실 어린 선수들이 자신감 키우기에는 대학 선수들과 연습 경기가 가장 좋고 방금 언급하신 저는 이광진 이런 선수들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예. 이승우, 이광진 이 두 명이 성장을 했을 때 LG는 포워드 라인의 레벨이 아마 좀 확실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방향이지 않나. 예, 특히 이강인 선수는 수비에서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조성훈 감독 체제에서 많이 기용이 되지는 못했는데 사실 이 슈팅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약간 보여준 부분들이 있어요. 이승우와 결이 좀 다른 포워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자매품 이관희 선수가 드디어 네. 주장을 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간희 선수가 주장이다. 사실 뭐 지난 시즌부터 사실 팀 내에서 강력한 보컬 리더이긴 했는데 이 선수가 워낙 이제 약간 특유의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관희 선수는 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비슷해요. 무슨 책임감 가지고 뭘 하기 싫어하거든요. 아, 자유롭게 좀 이제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네네. 그런 성향인데. 네네. 그래서 조상현 감독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처음에 주장을 음. 고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부분 나 같아도 안 할 거야. 네. 근데 네. 조상현 감독이 이렇게 또 타협을 해서 이강인 선수 주장을 이렇게 맡겼고 그 부분은 뭐냐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어떤 그 팀 책임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키워주는 부분하고 복합적인데 두 번째는 이강인 선수가 아마 이번 롤이 지난 시즌보다 가장 많이 좀 달라지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조성현 감독 측에서 어떤 2대2 핸들러 역할을 정말 많이 했는데 어쨌든 사실 이재도와의 공합을 생각하면 오프볼의 어떤 이제 무브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재도를 조금 더 메인으로 세우는 거죠 코트에서. 네. 이렇게 됐을 때 이관이가 사실 좀 맞춰줘야 될 부분이죠. 사실 이관희 선수 본인도 지난 시즌에 내가 조금 맞춰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 특유의 이제 웃음과 함께 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LG가 더 올라가려면 그리고 이재도 이관이 이 도가니 백코트 콤비가 효율을 발휘하려면 도가니. 예, 도가니 콤비. 네. 예, 좀 더 맞춰줘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조상현 감독님이 이관희 선수에게 주장을 맡기는 게 저는 되게 좀 전략적인 부분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맞습니다. 이관희 선수가 이 성격이 어떠냐면 또 한편은 승부욕이 정말 강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어떤 책임을 지기는 싫어하는 것 같은데 책임을 지어주면 그걸 컴플리트 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성향에. 예, 승부욕이 정말 강하고 네. 이게 때로는 이제 어떤 이제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의 어떤 이제 논란이 되고 독이 될 때도 있지만 이 선수가 어쨌든 이제 데뷔 이후에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오는데 그 근간은 그 승부욕이거든요. 그렇죠. 어떨 때 보면은 유치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어떤 승부욕이 이 선수에게 있고, 근데 이 선수가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거를 그 경기를 할 때는 약간의 컨트롤이 필요해요. 맞아요. 승부욕 정말 좋은데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팀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발현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과하게 표출을 해서 경기 흐름이 약간 이상해진다든지 다른 동료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가 흥분했을 때 약간 눈치를 보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모든 선수들이 경기장에 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간중이 있다고 치고 뭔가 이제 하면 흥분된 상태, 약간 하이퍼가 됐다 그러는데 그렇죠. 하이퍼가 된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류 선수들은 그 하이퍼를 집중력으로 끌어올리면서 승부처에서 어떤 그 동력으로 삼죠. 맞아요. 근데 이류 선수들은 이류는 네, 그렇죠. 이류 선수들은 그 하이퍼가 독이 되기도 해요. 맞아요. 네. 슛 셀렉션이 나빠진다든가 아니면 무리한 파울을 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관희 선수는 저는 이제 그 기로에 있다고 봐요. 지금 아직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주장이 되게 되면 그런 이제 책임감을 갖다 주게 된다면 그런 하이퍼를 좀 더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롤에 대한 어떤 역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롤에 대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팀 농구가 좀 더 자연스럽게 되면서 이관희 선수도 좋고 팀도 좋아지는 윈윈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쵸. 부분에서 주장을 맡겼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이제 이동환 기자가 주장을 전략적으로 맡겼던 어떤 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비시즌이지만 그래도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 또 이제 이제 서서히 신인 드래프트 준비를 좀 해야죠. 뭐 그렇죠. 할 것도 예. 많고, 전력 분석도 좀 해야 되고, 외국인 선수 또 이렇게 랭킹도 매겨야 되고, 네. 저희들 할 건 많으니까 앞으로도 네. 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좀 쏟아지면 진짜 말씀하신 외국 선수 영입 확정되면 저희가 또 하나하나 또 전력 분석을 디테일 어떤 현미경 분석 저희가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나노 네네. 나노 분석해야 되고 또 대학리그 같은 거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아직 집중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얼리 루머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MBC배 현장에서 루머가 정말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저도 할 얘기들이 많거든요. 뭐 네. 고대나 연대나 이제 그 중요한 선수들이 이제 네.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한번 할 시간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오프시즌 한번 준비 계속 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